일단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. 네. 저 그림 되게 잘 못 그리고 사실 미술에 관심도 되게 전문적으로 있지는 않아요.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림을 왜 미술관 가서 직접 봐야 되는지 크게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림을 볼 줄도 몰랐고. 근데 사실 스위스에 화보를 찍었을 때 미술관에서 반 고흐의 작품들을 보게 되었는데, 실제로 반 고흐 그림을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그림을 왜 직접 봐야 되는지를 느꼈고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. 반 고흐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붓터치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, 특히 이게 자화상이라는 그림에서 반 고흐의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자기 자신을 그렸는데 반 고흐가 그때 느끼는, 그날 느꼈던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자기 자신을 그린데도 붓터치가, 감정이 실린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. 그 감정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게 참 저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었고,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베르시르부아즈에도 가고 오르세 미술관도 가서 그림들을 많이 보고 자화상도 많이 봤는데, 반 고흐의 사진을 이렇게 이제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해놓을 정도로 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솔로 앨범 내낸다면 자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내면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한번 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밴드 음악을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. 특히 넬 선배님의 음악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들어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철학적인 음악들이 그 어린 나이에 공감이 됐는지,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밴드 사운드에서 오는 뭔가 사람에게 주는 위로? 전율 같은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. 저 엑소는 사실 춤도 추고 멘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, 그분들은 진짜 음악만 무대에서 멘트도 사실 사랑해요, 감사합니다 밖에 아주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그 에너지, 소통이 되는 그 에너지,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뮤지컬을 하면서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같이 합주를 하고 무대에서 채우니까 혼자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게 되게 외롭지 않고, 실제 라이브 악기와 함께 한다는 건 그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부는 느낌? 뮤지션으로서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솔로 앨범을 하게 된다면 밴드 사운드 기반인 음악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. A&R과 또 미팅 중에 제 목소리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, 다른 장르를 하는 거라서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, 팬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고 저만의 또 개성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이유에서 밴드 사운드 기반의 음악이 앨범에 많습니다.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.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.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건지 이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. 사람과 사람이 오래 만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 했던 행동들의 자신이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표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생각에서 시작됐는데, 예를 들면 저랑 세훈이랑 같은 방에서 거의 7년 동안 같이 살았었어요. 자기 전에 했던 습관이라든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거라든가, 그거를 세훈이랑 이제 같은 방을 안 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저도 모르게 반복하더라고요.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정이 많이 들고 가까워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사이가 되면은 단절된 사이가 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거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반복해도 뭐 제가 세훈이가 생각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헤어진 관계에 있어서 물론 그 전 추억이 이후에 생각하면 모두 행복한 추억이겠지만, 헤어지자마자는 사실 잊고 싶고,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들이나 생각들,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표절이란 나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. 근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나쁜 단어라고 오해를 산다 좀 말리셔서 가사를 제가 쓰다 보니 그려내, 반복해, 기억해, 네가 나한테 스며들어,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자화상이란 단어가 되게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 얼굴을 그리는데 그녀의 모습이 인겨졌어. 잊고 싶은 기억이기도 하지만 사실 행복했던 추억들도 있는 거니까 어감이 센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자화상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을 때 효과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와닿고 가슴 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표절이라는 가제를 자화상으로 바꿨습니다. 아주 연관성이 많고요. 아주 노령뉴스가 보이는 곡인데, 커튼이라는 곡 이후의 얘기를 다 보고 있는데, 제 생각한 트랙리스트로 가게 된다면 만남에서 이별로 이어진 후 마지막에 헤어진 서로에게 행복을 염원하고 언젠간 재회를 할 것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마무리가 돼요. 네 번째 트랙이 안마 커튼인데 그 위에 커튼이라는 곡을 껴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
밤을 새고 막 하면은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 햇빛을 좀 가려야 되니까 이렇게 치면은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시간 속에 사는 거 같고 나 혼자 이 공간에 멈춰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잖아요. 커튼은 이별 후의 얘기인데 좀 아름답게 얘기를 꾸며냈어요. 무대에 막이 내려도 너와 함께 계속 다시 춤추고 싶다 이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암막 커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울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되게 찌질하게 좀 풀어낸 가사라고 생각합니다. 이별에 대한 내면의 모습 이 커튼이라면 암막 커튼은 내면의 모습을 다 아름다운 거 일절 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별 후 내면을 보여주는 가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커튼 다음에 암막 커튼입니다. 작사를 제가 관심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뮤지컬 때문에 뮤지컬은 이제 프롬프트도 없고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요. 보통 하고 싶은 대사를 노래로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해석하지 않고서는 뮤지컬이란 장르의 연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넘버들의 가사들을 외우는 과정에 있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사를 되게 파고파고 해가지고 그 가사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려고 하고 되새기려고 하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똑같은 멜로디더라도 아예 상황이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이 노래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노래 느낌도 달라지고 가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. 실례해도 될까요랑 디너를 작사를 하게 된 거죠. 정진 씨가 저한테 작사에 너무 타고난 기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자신감도 불고요. 내 개인 솔로곡은 내가 작사를 좀 해야지 이 진심이 담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가수 활동을 하건 개인 활동을 하건 연기를 하건 생각날 때마다 주변 경험담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재밌는 단어나 키워드가 생각났을 때 적어놓으면서 한 앨범을 만들면은 스토리가 이어지게 만들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1년 전부터 이렇게 다 써놨던 이야기들이죠. 작사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지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기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. 홀로로 이렇게 싱글이든 노래를 할 기회가 된다면 그건 거의 다 제가 작사를 할 것 같아요. 일단 제 앨범 제목을 자아상으로 정해놓고 나서 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앨범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데뷔 8주년이고 이제 연철은 벌써 9년 차인데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직업이 아닌 만큼 기쁘고 슬프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. 21살의 수호 김주면이 30살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엑소 수호와 인간 김주면이 겪은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번 앨범에 꾸역꾸역